출발을 시작한 30대 여성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건실한 남자라고 생각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공감 능력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혈한이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놔뒀냐고요? 그건 제게 좀 복잡한 가정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남편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 이해하려 노력하고 살았거든요. 사실 현재 저희 엄마는 제 친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 엄마를 만난 거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만큼 희생만 하시며 저와 오빠를 길러주신 분이거든요. 아마 우리 엄마가 없었다면 전 아직까지 생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제 마음을 알면서도 남편은 애써 외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공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엄마와 거리를 두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해서도 안 될 말까지 하길래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상황은 마치 남편과 우리 엄마 중에 한 명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우선 저와 우리 엄마의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아빠와 엄마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어요. 비록 다정한 편은 아니었더라도 이혼을 할 만큼 다툼이 잦거나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니라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엄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엄마는 저와 오빠를 앉혀놓곤 자식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나 어쨌다나 한참을 자기 위주로 핑계만 늘어놓았는데 결론은 저희를 두고 혼자 그 남자에게 간다는 거였죠. 어느 누가 자기 엄마에게 버림받고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나 중학생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공부는 이미 손 놓은 지 오래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아빠에게까지 원망을 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던 중 이혼하고 2년 만에 아빠가 재혼을 하신다며 웬 아주머니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라는 아빠의 소리에 저와 오빠는 말도 안 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하지만 그 나이에 저희가 갈 데가 어딨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희 4명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새엄마는 정말 다소곳하고 말이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새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입에 익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새엄마라고 호칭을 할게요. 왠지 새엄마라고 부르는 것조차 엄마에게 미안해지네요. 여하튼 오빠와 저의 적대적인 시선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새엄마는 저희를 마치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셨어요. 처음엔 꽁꽁 얼어있던 저의 마음도 어느샌가 새엄마의 헌신적인 노력에 조금씩 녹더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그 무렵 하시던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지방으로 한동안 내려가서 일을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남매는 새엄마의 진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은 저는 뒤처진 학업 진도를 따라잡느라 무리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급심한 복통으로 학교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선생님이 119에 신고를 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죠. 아빠는 지방에 계시니 당연히 오빠와 새엄마만 병원으로 왔고요. 그런데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미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의사 선생님을 잡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배움이 좀 모자르셔서 기본적인 상식 같은 걸 잘 모르세요. 다짜고짜 저를 살려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신장이든 뭐든 다 줄 수 있다며 펑펑 우시는 겁니다. 아니 병명도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무슨 신장 이식을 해준다는 건지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가슴속 한 곳이 든든한 게 진짜 엄마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네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옆에 딱 붙어서 간호를 해주시던 엄마는 제 침대 아래에서 새우잠을 자다가도 조금이라도 지척거리는 소리가 나면 화들짝 깨서는 제 이마를 만져주셨어요. 제 병명은 단순 빈혈과 영양 부족이었고 엄마는 천만다행이라며 그제야 옅은 미소를 보이시는데 그 사건 이후 저와 오빠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기 있잖아요 라는 호칭 대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색안경을 벗고 엄마를 보기 시작하니 그동안 저와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비록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시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시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셨더군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저희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낳아준 친엄마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저희에겐 지금의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오빠나 저나 엄마가 일을 하고 오시면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돌아가며 집안일을 도왔고 학생으로서 맡은 바 본분인 학업에도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오빠는 서울대, 저는 그보다 조금은 아래지만 그래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류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빠도 일이 잘 풀리셔서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고 오빠가 6년 전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거기다 오빠와 같은 회사를 다니다 결혼한 새언니 역시 시어머니인 저희 엄마에게 정말 잘합니다.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새언니에게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해 줬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야기를 다 듣더니 갑자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우연찮게도 새언니의 어머니 또한 친모가 아니라더군요.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받으며 자라온 새언니에게 우리 엄마는 더욱더 큰 감동이었고 지금은 저보다 더 엄마한테 잘하고 또 엄마 역시 이런 며느리 없다며 듬뿍 사랑을 주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스토리 같겠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이제는 이혼해버렸으니 전 남편이겠네요. 아무튼 저와 2년 전에 맞선 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한 남편은 성격이나 취향, 여러 면에서 저와 아주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까지 엄마 일을 제외하고는 사소한 다툼조차 없었죠. 월급이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집에 돌아오면 시키지 않아도 맞벌이인 저를 배려해 알아서 집안일을 척척 같이 합니다. 거기다 가끔씩 요리까지 해주는 센스까지. 뭐하나 불만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집살이 또한 없었어요. 아니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부모님 모두 건강한 편이고 형편은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쪼들리지도 않는 딱 중산층이신데 거리가 엄청 멀어요. 직접 운전하면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사시다 보니 가끔씩 안부 전화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였죠. 물론 전화상으로 자기 아들 바꾼길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또 집안일 시킬까 전전긍긍하는 전형적인 아들 바보 시부모님이긴 했지만 그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니 별 문제 아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저희 엄마,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장모님이겠죠. 엄마를 유독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참 연애를 하다 청혼을 받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해서요. 당연히 나에겐 친엄마랑 마찬가지신 분이고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다. 그러니 당신도 혹여나 선입견 따위는 버리고 내 친엄마처럼 대해줬으면 한다. 라고 했더니 왠지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알겠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우리 엄마와 마주칠 때면 묘하게 거리감을 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오빠랑 새언니한테는 깍듯이 잘합니다. 딱 저희 엄마한테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날 잡고 따진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같이 있는 내가 민망해 죽겠어. 혹시 내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렇게 어색하게 굴고 거리 두는 거면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아빠보다 난 엄마가 더 좋아. 그러니까 조심 좀 해줘. 알겠지? 라고요. 그러면 알겠어. 대답은 잘합니다. 하지만 말뿐이에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곳이랑 엄마 집이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종종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빠 부부랑 있을 때면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면서 정작 엄마가 포함되어 있는 자리면 입에 자물쇠라도 채워놨는지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따로 없어요. 거기다 사위 온다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무뚝뚝하게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거의 입에 대지도 않고요.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처가에 가는 걸 기피하거나 사위도리를 안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니 제가 뭐라 딱 따지고 들기도 애매해서 혼자 소가리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아빠가 오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무너질 만큼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빠와 함께 산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평소에 다정하게 저와 오빠를 신경 써주신 적도 별로 없고요. 일하는 시간 외에는 늘 밖으로 도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더 엄마와 친밀해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자식으로서 아빠를 보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소리는 아니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빠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오빠는 슬픔에 잠긴 엄마를 위로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미친놈이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 그 집은 형님과 당신 거 아니냐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 장인어른 보험금이랑 자녀 재산도 정리를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 계모한테 다 뺏긴다고요. 순간 내가 환청을 들었나 했네요. 계모라는 단어가 그토록 소름 끼치게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 남편의 입에서 곧이어 제 눈을 돌게 만드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세상에 착한 계모는 없어. 생각해봐. 자기 배로 나와도 갖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거기다 당신 친엄마도 그랬다며. 근데 정말 당신 계모가 진심으로 당신이나 형님을 자식으로 생각한다고 믿어? 바보야? 침까지 튀어가며 열변을 토하는 남편이라는 인간을 바라보며 정신이 아득해지고 제발 이 모든 순간들이 꿈이길 바랄 뿐이었어요. 내가 평생 함께하려고 선택한 남자가 이 정도로 쓰레기 자식이었다는 걸 믿기지가 않더군요. 결국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정상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돈 문제가 급선무 아니겠냐. 전부 다 정리해서 오빠랑 저랑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키워준 노력은 있으니까 작은 전세 하나 얻어주고 마무리하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기가 막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전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죠. 다 늦은 저녁에 혼자서 찾아온 딸을 보자마자 엄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안아주셨고 아무 말도 묻지 않으시더군요. 어느 정도 진정을 한 제가 엄마 손을 잡으며 다 말씀드렸어요. 전 솔직히 엄마가 남편을 욕하며 화를 내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엄마는 괜히 당신 때문에 싸울 일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 말이에요. 당장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 불렀고 오빠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했죠. 오빠는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있더군요. 아마 마음으로는 벌써 남편한테 쫓아가서 죽을 만큼 패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 이혼 과정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까 싶어 참는 듯 보였는데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바로 집 앞이니 잠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더군요. 아마도 오빠가 와 있는 건 까맣게 몰랐나 봐요. 그러니 그딴 말을 하고도 당당하게 엄마 집까지 찾아왔겠죠. 옆에 있던 오빠가 저와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제 손을 끌고 집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는 멱살부터 잡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해병대 출신인데다가 한번 욱하면 엄마 외에는 아무도 못 말리는 다혈질이거든요. 오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앞뒤로 흔들며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부어줬어요.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농담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 살인자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말을 끝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오빠한테 얼마나 놀랬는지 엉덩방아까지 찌으며 내빼는 그 모습이 얼마나 등신 쪼다갔던지요. 변호사도 오빠가 구해줘서 수월하게 이혼 마무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별한 귀책 사유가 양쪽 모두 있다고 보기가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반반 나눠서 끝냈고요. 진짜 웃긴 건 마지막까지 지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어설프게 미안하다며 매달리면 그것도 나름대로 골치 아픈 일이었을 테니까요.
지금도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세상에 착한 계모는 없다는 그 말이요.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 해석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살려고요. 결혼은 한 번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생각 없네요. 그냥 오빠, 새언니